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200회 특집 2부입니다. 오늘은 앤님과 함께 바캉스 옛 이야기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싸이, 예술이야.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예술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지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바캉스 프로젝트 비키니 유닛이죠. 강혜숙, 이수지, 조은영, 한성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캉스 옛 이야기입니다. 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의 같이 봄 앤입니다. 네, 네, 이야기 나와라 점수는 뚝딱구. 조금 부끄럽네요. 아, 네. 네. 우리 이제 그 바캉스의 옛 이야기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그림책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그림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한 한성민 작가님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입니다. 네, 한성민 작가님께서 직접 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의 한성민입니다. 이 책 소개는 제가 작년에 바캉스 프로젝트의 주제가 있었어요. 네.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선택하거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이 햇님 달님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하기로 먼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무슨 떡이었을까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게 뭐 두텁떡일 수도 있고 무지개떡일 수도 있고, 그걸 찾다 보니까 떡이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떡 박물관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도 적으면서 보다 보니까 뭐 하나가 이상한 게 코드가 있더라고요. 얘네가 두 개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가래떡이랑 떡국떡. 네. 걔네 사실 같은 애잖아요. 네네네. 네. 걔네를 한 조각 피스를 떼내면 떡국떡이 되는 거고, 아직 몸쪽에 있으면 가래떡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그걸로 아. 이제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 하나만 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이 떡 저 떡 다 들이대다가 팔 다리 다 뜯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까 같은 그 방침을 내게 된 거죠. 가래떡에서 떡 하나씩 떼서 그래서 넘어갔더니 이제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착했더니 예. 그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게 아까까지의 떡을 뺏어 먹던 건 남편 호랑이였고 어머 어머. 뒤에 진짜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는 부부였던 아내 호랑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죠.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에 빠져들은 그 해님과 달님의 비극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우리 못 몰랐어. 들었으면 몰랐어. 평생은 몰랐을 것 같아요.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네. 굉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질문 중에 많은 옛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순전히 가래떡 때문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 진짜요? 가래떡이랑 떡국떡이 동일하다라는 거가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이야기의 소재로 써야겠다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이제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게 부부였다는 거는 네. 오늘 알았네요. 그러게요. 저희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남편 이마에는 왕자가 그려져 있고요. 아내 이마에는 주인 주자가 왕도 주인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이거를 그 권력 구조로 봤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엄마가 없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은 호랑이 꼬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이 벗어날 수 없는 착취의 굴레 속에 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이 책이 너무 슬프고 무섭고 끔찍했다. 이런 감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핀트가 빗나간 것 같기도 하고 오독. 그래도 네. 그래도 작가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메시지는 원래 해님과 달님의 그 어린이 버전이라고 하긴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화 버전의 이야기만 알고 있고 네.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이제는 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림책 자체에 원래 그 뭐 90년대에 나왔던 책들 보면 실제로 그 아이를 오독오독 씹어 먹는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쵸. 메시지도 다 담겨 있었는데 너무 좋고 착하고 예쁜 것만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담아 보면 어떨까 싶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좀 잔인하게 보이지 않게 게임의 캐릭터처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틀과 캐릭터도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담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그림책에 그렇지 못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 표지만 보고 하면 되게 귀엽잖아요. 호랑이 굉장히 귀엽게 표현되어 있는데 안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때 책 구입할 때 어머 이 책 너무 귀엽다. 그랬더니 뒤에서 이러셨거든요. 전혀 귀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셨거든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내용이 그렇지 않아서 조금 깜짝 놀라고 뭐지?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면 네. 뒷표지는 표지 제목이 달라요. 표지 제목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인데 뒤는 떡 하나 안 주면 잡아먹지예요. 그게 이렇게 어순으로 바꿔서 잔인성을 드러낸 거예요. 숨겨놨던 장치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 작가님 말씀 네. 생각하면서 들으면 제가 읽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다를 것 스토리가 같아요. 네. 펴져질 것 같은 그런 부부라는 거는 정말 네. 지금 깜짝 식스센스급 지금 네. 사람들의 그러게요. 어리둥절이 완전 큰 반전인데요? 반전이 1년 만에. 있었습니다. 1년 너무 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래서 또 작가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성민 작가님 추천곡입니다. 코끼리가 부르는 코끼리. 아홉 색깔 무지개가 있던 아주머니
마트봄과 만나는 그림책 세종 FM 98.9 말랑말랑 그림책. 우리 두 번째 책도 만나봐야죠. 네, 두 번째 책은 이수지 작가님의 심청입니다. 저희가 심청 책을 보면서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심청에 너무 몰입하게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대부분 옛 이야기 보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심청의 효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쓴 심청을 보면 이 바다에 뛰어드는 심청의 내면, 뭐 두려움 이런 거에 더 집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심청에게 몰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그림책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심청이 바캉스 프로젝트의 가장 맨 첫 번째 네, 작업이거든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 바캉스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어쩌면 응축적으로 표현된 책일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저는 우선 옛 이야기가 갖고 있는 전형성에 기대면서, 그렇지만 항상 소비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이 다양한 작가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다면 정말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심청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그게 전개가 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심청이 고작 15살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심청 이야기에서 나중에 그 바캉스 호러 네. 바캉스에서 했던 어찌 어찌 칭찬하지 칭찬하지 않으리라는 네. 연려전에 네. 관한 이야기도 사실 심청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결선상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회가 이제 여성들에게 뭐 원하는 어떤 아주 이상적인 어떤 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스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옛 이야기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건 중심으로 계속 빨리 넘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전체 서사에서 한 부분만 살짝 빼내서 그거를 확 확장시키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다. 뭐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심청은 일단 이 이야기는 매우 이상함으로 매우 이상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심청했을 때 그 청이가 맞닥뜨렸던 바다의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바다만 주구장창 그려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작업은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책을 계약해서 내고 할 때 과정에서는 하기는 힘든 그쵸. 이제 작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에 딱 좋았던 거죠.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바다가 굉장히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청의 내면을 따라서 이제 바다의 그런 출렁임, 뭐 바다의 색이 이렇게 변해간다고도 저는 보였거든요. 그럼 이게 바다를 계속해서 이렇게 변주를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작업 과정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그냥 계속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제가 상상한 심청이 맞닥뜨렸을 것 같은 바다를 계속 그려서, 사실 이제 시간이 허락된다면 좀 더 많이 그려서 싣고 싶었으나 그때 제가 3권 만들었죠, 네, 아마. 다른 작품들. 네. 시즌 1에 이제 3권의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냥 책을 대충 만들어도 된다라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3권을 만들었는데 심청도 이제 그 일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서 가운데 그 스테이플러 그냥 찍어서 중철 재본해서, 그리고 책 가격도 9,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이값이 올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뭔가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최초의 어떤 떠오른 아이디어를 빨리 잡아서 순발력 있게 빨리 만드는 작업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죠. 그래서
네, 바다는 많이 그렸습니다. 아까 이제 한상민 작가님이 물에 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잘 하신다 했는데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네, 가장 무섭게 느껴졌던 물이고 그리고 또 심청은 아주 쬐끄맣게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하나만 흰새 있잖아요. 같아요. 네. 보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녀를 둘러싼 모든 그 무서운 바다. 그리고 사실 저는 맨 마지막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 무색하게 아주 청명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바다도 약간 성격을 가진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노래 듣고 조은영 작가의 옛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서도 밤바다. 어둡던 저 바다는 하얀 우리들로 까만 밤은 더 빛났어. 예수아 예수아 yeah. 예수아 예수아 그 위를 빛나는 별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눈이 빛내던 그 무엇은 사라지지 않고서의 영원을 약속할 거야. 어둡던 저 바다는 하얀 우리들로 까만 밤은 더 빛났어. 예수아 예수아 yeah. 예수아 까밀란 예수아 우야 말랑말랑 그림책 200회 특집 2부 강혜숙, 이수지, 조은영, 한성민 작가님과 바캉스 옛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세 번째 작품 네, 이제 조은영 작가님 작품 만나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조은영 작가님 네.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은영 작가님의 돈 타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은영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림책을 만들면서 하면서 항상 직업에 관한 책이나 돈에 관한 거를 한번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돈 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었는데 크고 나니 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중요한 게 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조금 더 돈에 관한 그 경제관념을 조금 더 심어 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흥부전에 보니까 돈 타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엮어서 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좀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작업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 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에 대해서 네.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다 해주셨네요. 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솔직하고 과감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돈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생각이나 이 세태 이런 거를 그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 이 그림도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림을 제가 숫자로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번에는 그러니까 바캉스를 하면서 이렇게 매년 하나씩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매년 뭔가
나한테도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새로운 재료나 또 뭘 하나는 뭐 한번 새롭게 뭘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수채화를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 수채화가 이렇게 물감을 해서 물을 착 뿌리면 이렇게 쫙 번지더라고요. 번지죠. 네.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수채화를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써보고 중학교 이렇게 써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색깔을 바른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퍼트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트리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한번 수채화를 좀 마음껏 좀 한번 해보자. 좀 팍 쏟아보자. 막 터트리죠.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뭐 돈에 관해서는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게 돈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글은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더 많았는데. 그림도 그림이지만 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저는 맞아요. 보면서 약간 래퍼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음원 만들어 맞아. 아니 제가요. 제가 음원 만들었어요. 만드셨어요? 네, 오. 그래서 수노에다가 네, 어디서 얘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제 유튜버에 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유튜버에 있습니다. 제가 한 10번 아, 올려드릴게요. 네. 아니 네. 이 그림책은 저는 보자마자 이거 네. 약간 래퍼인데 제가 시즌 8에서는 래퍼처럼 작업을 하려고 생각 그래서 중이에요. 저희가 여기 그 부탁을 드리면 좋겠다.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타령이 이렇게 쭉 노래 가사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은영 작가님께서 돈 타령을 한번 네, 이 쇼미더머니에 나온 것처럼 좀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니 왜 제가 근데 랩을 한번 해봤는데 아니 기억은 안 나고 아니 지금은 못하고요. 지금 아니에요? 네, 저도 제 노래를 1년 만에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요. 네. 네, 나중에 그래도 조금 읽어라도 읽어주시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을 것 낭독. 같은데. 낭독을 네. 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이게 되게 글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읽어볼까요? 그럼 네네네. 읽어주세요. I love 돈이다. 돈을 벌자. 개구리도 벌고 물방개도 벌고 엄마 돈도 내 돈, 아빠 돈도 내 돈. 이 돈 있다고 부러워 마라. 돈 없다고 부끄러 마라. 돈 없어서 지지고 볶나. 돈 있어도 지지고 볶지. 돈이 없지 내일이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제가 회전초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회전초밥 정말 마음껏 먹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제가 먹으면서 돈 계산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자꾸 한 접시 먹고 이 2피스 나오면 하나 먹고 계산해보고 하나 먹고 계산해보고 그럼 저희 애들이 있으면 제가 저걸 먹으면 내가 4,000원짜리를 먹고 싶지만 2,000원짜리 고르게 되고 자꾸 맞아. 이런 거에서 이것은 얼마짜리 접시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자. 그래서 제가 돈을 정말 많이 벌면 회전초밥집에서 비싼 것만 이렇게 금 테두른 것만 쫙 쌓아놓고 그게 저의 로망입니다. 몇 근데 연어 접시까지 초밥 먹어보시면.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 저는 사실 참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참치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연어 초밥.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서 연어를 좋아한다고 썼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바캉스가 옛날 이야기로 작업하자고 했더니 조은영 작가 왜 자꾸 자기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오냐고. 자기 회전초밥 못 먹은 이야기, 친구랑 싸운 이야기. 그거 좀 느꼈거든요. 아, 근데 합니다. 예.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왜 그러셨죠? 저는 사실 네. 그림책에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그림책이 아니라 옛 이야기에 정말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사장님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뭐 오늘 끝까지 가봐. 잠깐 볼까요? 아니요. 아니 정말 옛 이야기는 정말 일도 관심이 없었고 근데 그 바캉스를 하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수 작가님이 저 연락을 당연히 해야지. 옛 이야기는 어떻게 껴맞추자. 그러신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네. 보면은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옛 이야기에 이렇게 좀 맞췄을 것 같은데 작가님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금은보화에 나머지는 누가 비트코인. 봐도 비트코인을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돈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랬을 생각이 것 같아요. 그때 안 저는 하신 없었어요. 예. 바램을 담아서 네. 그 비트코인을 하셨군요. 맞아요. 네. 네.
옛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니 그것도 좀 반전인데요. 그래서 뭔가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을 하나 걸쳐서 옛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도 이것도 옛 이야기지 이렇게 좀 모아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의 돈에 대한 환풀이 같은 네. 그런 네.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책 보면서 뭐 저희도 한풀이 했죠. 네, 맞아요. 돈은 왜 저한테 없을까요? 사실 네. 저희가 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읽으면서 막 그렇지 하면서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타령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은영 작가님 추천곡입니다. H.O.T. 캔디.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에 어렵게 마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 진짜 그만 헤어지는 화살표에 혼자서 울고 있는 조라게 감춰보는 나를 보았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건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면 널 향한 마음은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젠 또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Wine down up on the rubber double line. Got this little girl, you have a friend of mine. Bubble in a frock, boom shaka shop. 내게 하구려 너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 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잔데 내 마음 너무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여러분은 지금 말랑말랑 그림책 200회 특집 2부 바캉스의 옛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오신 강혜숙 작가님, 호랑이 생일날이렸다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호랑이 생일날 이뤘다는 바캉스 프로젝트 시즌 2에서 호랑이 잔치라는 네. 작업을 했었고요. 그게 2년 차가 되니까 옛 이야기를 고르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고 싶은 작업 해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이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한참 보다 보니까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많죠. 근데 거기서 호랑이를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하나 고르기가 힘들어서 메들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호랑이 잔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9편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신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때 호랑이 이야기가 한 100편 이야기가 있으면 3, 40편이 호랑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한 예를 제가 리스트업을 했죠. 그냥 우리나라 호랑이들이 미나 속에 보면은 되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웃음 표정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사연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특이하게 스토리보다는 주인공 캐릭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나씩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9마리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억울함이 모이겠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 친구들의 표정에 맞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호랑이들은 억울한 아이들. 많이 억울한 일일수록 네, 큰 형님이 됩니다. 슬프더라. 네. 막내가 그래도 덜 억울하고요. 네.
아 근데 읽으면서 진짜 뭔가 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짜네요. 했어요. 네. 알고 그래서- 보면 토끼한테 늘 당하고 그러니까 네. 뭐 원하는 거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짠함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9마리의 그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를 가진 호랑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호랑이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엮는 과정에서 뭔가 이야기가 분산되지 않게 하나의 스토리로 모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을 형제로 만들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그 당시에 에버랜드에서 크게 기사가 났는데 호랑이가 5마리를 낳은 거예요, 진짜로. 그 구경을 갔어요. 근데 정말 고양이처럼 귀여운 호랑이 5마리가 엄마 옆에 있는데, 이렇게 5마리도 낳았는데 9마리라고 못 낳았겠어? 한날 1시에 태어난 애들이 흩어져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거기서 힌트를 좀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생일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 축하를 받기 위해서 힘들게 모이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약간 반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잔치인데 뭐 하나 먹지도 못하고 사람 하나 못 먹어서 이렇게 비실비실 나타나는 게 크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생일날을 가장해서 이야기를 꾸렸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그리고 작가님 그림 보면은 뭐 이렇게 불교의 탱화라든지 뭐 미나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색깔을 가미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호랑이 생일날이었다는 그 형광으로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셨는지 그 그림 그리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저 작업이 어쨌든 독립출판으로 할 수 있었던 용기를 준 것은 이거 어차피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 안 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라고 해서 별색으로만 책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리소가 그게 가능하거든요. 리소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거꾸로 그럼 어떻게 그리지 하고 우리나라 옛날 미나를 찾아봤더니 비록 색은 바래져 있지만 저보다 훨씬 힙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 속의 색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면 안 되지. 조상님보다는 힙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옛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하고 한 번은 쳐다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은 색이 다양한 거지 않나 싶을 정도로 화려하죠. 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호랑이 생일날이 이렇다 읽다 보면 약간 판소리 느낌도 나고 뭐 생일날이 이렇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참 되게 구성지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저희가 원래 작가님이 이게 마음에 드는 장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저는 낭독은 자신 없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페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많이 호랑이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구비문학도 연구하시고 미나도 연구하신 조자영 선생님이 우리 옛 이야기는 호랑이와 도깨비가 다 했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어서 저 이야기 만들 때부터 도깨비를 좀 연두에 두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한 6월 정도에 나와요. 이제 후속으로. 그런데 호랑이 생일날 이랬다이니까 도깨비는 아마 도깨비 임금님 납시오 정도의 제목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기는 호랑이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얘네가 이제 도깨비도 약간 바보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그 책에 나오면은 그거는 한번 낭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랑이 생일날 이랬다는 제가 많이 압축해 놓은 이야기라 읽을 자신은 없네요. 네, 낭독은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백색경을 잔디 소리와 노래 외치고 소리장 멀리도 자라해 뚝성에 맹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산소리 나고 자라간 광장에 몸을 뭉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걸로 한층이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캉스 책들을 저희가 이제 뽑은 건데 작가님들 바캉스 작품 중에 나 이 책 꼭 소개하고 싶어. 좀 아쉬워 말 안 하면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네, 저는 도깨비 잡으러 가자였나? 맞아요. 도깨비 잡으러 가자. 그랬던 네, 것 네. 같아요. 구중박 네, 프로젝트. 구중박 네. 프로젝트인데 4월이기도 하고 네. 그게 사실은 4.3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그거를 이제 또 숨겨놓고 했던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가 한 100번이 뭐야 한 1000번은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도깨비는 다른 도깨비인 거죠. 그들을 잡으려고 할머니를 이제 잡으려고 했던 그 도깨비들이었고 사실은 그들도 같은 도깨비도 사실은 뭐 인간과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처럼 같이 손잡고 어우렁더우렁 놀자라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 사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장치를 많이 숨겨놓은 작품입니다. 네, 그것도 몰랐네요. 근데 지금 국중방 프로젝트 잠깐 나왔으니까 그때 그릇의 맛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걸 얘기 왜 하냐면 그릇의 맛에 한성민 작가님의 나는 도깨비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아직 못 찾아서 이렇게 그림 한 컷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작가님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건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니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누가 봐도 한 작가님이신 거예요. 맞아. 누가 봐도 한 작가님이셨어요. 이번 강혜숙 작가님의 신작 저승차차차에도 나오거든요. 못 찾았는데. 이건 나구나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진짜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보더라고요. 진짜요? 또 찾아봐야 다시 되구나. 봐야겠는데요. 네. 네. 네, 그럼 이수희 작가님 작품 중에서는 또 어떤 작품? 다 해요? 네, 하고 싶어서 눈 내리는 예. 3일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눈 내리는 3일포 하죠, 그럼. 네, 네. 눈 내리는 3일포는 제가 콘서트 갔다 왔었는데 네네네.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 그림이 또 지금 이렇게 또 그림책으로 나오고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콘서트가 되고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저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가 계속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어질 때 되게 기쁨을 느끼나 봐요. 네, 이번에 정말 그랬던 것 같고요. 눈 내리는 3일포라는 책은 제가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간송미술관에서 봤던 심사정의 그림에서 네. 이제 출발한 책이고요. 그 그림이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송이송이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림으로 보고 어떻게 저렇게 18세기 그림이 힙하지? 라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제 그 눈송이가 그린 게 아니라 이제 벌레가 파먹은 존벌레 자국인데 아주 동그랗게 자국이 났는데 그거를 박물관 측에서 그 상태로 오랫동안 있어 왔고 또 사람들이 다 눈 내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작품의 일부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보존 처리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을 하얗게 잘 보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중심으로 앞뒤로 살을 붙여서 눈이기도 하고 벌레이기도 한 그 장면이 나중에 하얀 눈으로 덮이는 그런 상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바캉스라는 좋은 핑계가 있으니 그렇게 만들어봤고요. 국립국악원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그 솔솔 네. 국악 듀오 팀과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눈 내리는 3일포로 음원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 정가를 부르시는 분인데 그 노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청아하고 고운 목소리로 길게 끌면서 가는데 그 심사정의 그림과 그 정치와 이런 게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그 팀과 이제 계속 작업을 하기로 하고 또 제가 제주에서 전시할 때 거기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그 3.1포 영상에 이제 음악을 삽입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운드로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이제 소설가 김현수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분이 이거 가지고 뭔가 소설을 써봐도 되겠냐고 하셔서 당연히 하시죠라고 했는데 진짜 금방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발 더 들어간 어떤 텍스트를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네. 너무 좋았었어요. 그렇게 다양한 작업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림책이 날로 발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은영 작가님은 작품 중에 어떤 작품 소개하고 싶으세요? QR코드 그림책이 네, 있었는데요. 네. 그거 미국에 계실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를 책을 내고서 그냥 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 책 좀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사실 그걸 독자가 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보는 모습 좀 찍어서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얼마 전에 저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근데 이거를 다 QR 코드를 뭔가 보려면 다 QR 코드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귀찮기도 한데 맞아요, 좀 귀찮아요. 많이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책을 보내고 강희수 작가님이 네 책 나왔어? 뭐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하는데 자꾸 QR이 잡혀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방해가 거예요. 돼서.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래도 이게 뭔가 다 뭐든지 QR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귀찮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하지만 한번 소개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귀찮지만 재밌습니다. 네, 강혜숙 작가님은 어떤 작품 소개하고 싶으세요? 바캉스 작업 다 좋아하는데요, 제 거는 네. 당연히. 이게 바캉스가 약간 중독이 있거든요. 이 작업이 되게 저한테는 휘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들은 꽤 오래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바캉스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한두 달 안에도 끝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만의 기쁨이 좀 있어요. 이걸 오래 갖고 있는다고 좋은 작업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마감 날짜가 없으면 작가들이 작업 마감을 못 하는데 바캉스라는 좋은 마감 날짜가 있어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는 재미가 있어서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순식간에 만든 책이 저승 캐담집이었어요. 그때 호러 특집이었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저승사자를 그리는데 뭐 처음에 뭘 하다가 잘 안 돼서 안 하다가 눈을 떠보니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쇄를 맡기려면 일주일 안에 그려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병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못 만들 수가 있나 하는 지점도 있고 이렇게 재기발랄할 수가 있나. 혼자서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는 책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셨지만 그때 작품이 사실 2개 나왔잖아요. 악착동자. 악착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니소 작업이기 때문에 말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나름 빨리 했는데 저승캐담집은 이야기는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림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뭐 우리가 옛날 책 중에 굉장히 재밌는 표지를 가진 딱지본 책이 있거든요. 근데 딱지본을 발견하는 순간 이거다 싶어서 순식간에 그려서 그 작업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또 올해도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좀 스포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맛보기로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 선보이는 올해도 바캉스. 서울 국제도서전 6월에 이번에도 뭐 갑니다. 제목이 있을까요? 주제? 저희 주제 이번에 정말 거창하죠. 이래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래도 되나라는 주제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스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뭘 해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스포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저기 자기 자신조차 몰라요 지금. 이수 작가님은 이제 국악 방송에서 잠깐 제가 들었을 때, 아 제가 스포했나요? 네, 네 스포하셨어요. 아, 거기에 네. 이제 그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림책인데 그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챌린지는 글 없는 그림책 작가가 그림 없는 그림책을 하겠다는 게 이래도 되나 챌린지까지. 너무 기대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실 굉장히 즐거운 그 카톡 회의를 했는데요. 네. 네, 항상 이렇게 일정 시즌에 그 시점에 이제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던지면서 서로 이제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되게 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거기서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작업을 결국은 해오기는 하지만 이제 그때 잠깐 보긴 했지만 네, 다 바뀔 것 같아서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자기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에서 이래도 되나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6월에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제 누구 네,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즌 8입니다. 네, 시즌 8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200회 특집 3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은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솔솔이 부릅니다. 눈 내리는 3인포. 육육봉 넘어는 푸르고 아득한데 호소 송이 이리도 예쁜 눈이 나리누나 눈 비비고 아울사 떨어